원장님 요즘에 크림 뭐 쓰세요? 저요? 저는 보습크림 하나. 진짜 크림은 그거 하나 써요. 기능성 제품은 비타민C 앰플 하나. 그리고 끝. 근데 제가 요즘에 엄청 빠진 크림이 하나 있는데 오, 뭐예요? 요거거든요? 오, 뭔데요? 이게 약간 EGF 크림이란 요즘 약간 핫하잖아요. 아, EGF가 크림. 이게 약간 피부가 조금 지치고 약간 거칠거칠하다 이럴 때 저는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약간 쨍쨍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진짜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에 빠져서 거의 매일 써요.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를 마무리 단계에서 발라요? 네, 저도 가토베리어 크림 쓰고 이거를 그 다음에 써요. 그 위에다가? 네. 저는 못 써요. 왜요? 저는 아토베리어 크림으로 너무 꾸덕하고 충분해서 이거 하나 더 바르잖아요. 그럼 다음날 뾰루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는 아토베리어 크림 발라도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덧바르면 이제 딱 네.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이거를 쓰는 게 이제 다른 좀 레티놀이나 전 비타민C 앰플도 너무 자극감이 심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극감이 없고 그냥 약간 크림 하나 더 바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보습도 딱 되면서 수분도 덜 날아가고 그래서 요즘에 이 크림이 완전 빠져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EGF가 들어간 크림이잖아요. 근데 EGF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 자체에도 성장인자라는 게 포함이 돼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뭐 상처 회복이나 피부 재생 이런 데 연고 제형으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EGF 성분들이 약간 안티에이징이나 그런 콜라겐을 증가시켜주고 좀 잔주름 감소시켜주고 이런 보고들도 굉장히 많아서 안티에이징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화장품도 많고. 저도 옛날에는 EGF 연고는 맞아요. 되게 많이 봤는데 요즘 들어서 화장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네. 요즘에 EGF 화장품도 굉장히 많고 그냥 부드러운 제형이어서 진짜 그냥 마무리 단계 해도 굉장히 산뜻하고 좋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EGF 접한 게 EGF 3살 연고거든요. 아마 병원 한번 다녀보셨던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저희 애기 다쳤을 때 맞아요. 3살 연고부터 먼저 찾아요. 그래서 뭐 후시딘, 마데카솔 많은데 이거만한 게 없어서 피부 재생에는 EGF 연고를 이렇게 냉장 보관을 했다가 맞아요. 딱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애기가 너무 난리치다가 카시트에 눈을 박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살짝 꼬맬 정도는 아니고 찢어졌어요.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발라줬더니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거를 쓰긴 하는데 언제 쓰냐면 레이저하고. 프락셀이나 뭐 이런 다운타임 네. 남는 레이저들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레이저를 되게 세게 받는 피부여서 말씀하신 대로 프락셀 같은 레이저를 하고 나면 집에 오면 엄청 화끈화끈하고 약간 거칠거칠하거든요. 이럴 때 빨리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사실 꾸덕한 걸 잘 안 써요. 근데 유일하게 쓰는 게 레이저 하고 나서 하루 이렇게 탁 얹고 잡니다. 그러면 확실히 회복이 빨라요. 그럼 연고로 얹고 잘 주무시는 거죠? 사실은 연고가 있으면 연고를 얹고요. 이렇게 집에 이런 식으로 EGF 막 크림들이 굴러댕겨요. 우리 집에. 그래서 이게 잡히면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자고 사실 가리는 건 없어요. 그죠. 다 EGF기만 성분이 하면. 있어서 이것 중에 아무거나 잡히는 거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이제 좋아요. 상처 회복이나 뭐 다치거나 뭐 레이저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국 가보니까 한미 프로캄 뭐 EGF 이런 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연고랑 비슷한 느낌일려나 하고 사서 써봤는데 이게 그냥 화장품처럼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 그래요? 그냥 써보세요. 네네. 이거는 이제 EGF 함량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10ppm 정도 돼가지고 뭐 EGF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뭐 다른 이제 유효 성분들도 조금 있으면서 그냥 화장품 같죠. 근데 약국에서 살 수 있고 뭐 인터넷에서도 구매 가능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저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이거 저 쓸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눈가. 눈가에는 살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제형이 아이크림 제형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얼굴 전체는 너무 꾸덕하고 너무 꾸덕하고 요런데 요 밑에 잔주름 자글자글 맞아요.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안티에이징용으로도 바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게 안티에이징의 대표 주자가 원래 레티놀이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레티놀이 좀 자극감이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 EGF는 부담 없이 쓰기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같은 안티에이징 성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생각해보면 피부 상태 굉장히 좋을 때는 레티놀로 관리를 했다가 오늘 조금 피부가 민감해 하면 이런 EGF 성분이 있는 이런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면 뭔가 풍성하게. 피부 진정도 되면서 맞아요. 뭔가 안티에이징도 되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좋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EGF가 굉장히 연약하고 소중한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는 방법도 굉장히 그죠,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원장님이 한번 어떤 EGF 제품을 골라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면 EGF가 다 단백질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단백질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뭐 뜨거운 열을 받아도 안 되고, 뭐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저기가 뭐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 계란 흰자가 열을 받으면 이제 아예 하얗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듯이 뭐 EGF도 비슷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관이 잘 돼 있는 걸 고르는 게 좋고, 뭐 빛이나 이런 데 차단되는 이제 용기에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고, 근데 최근에는 화장품들 중에서 본인들만의 기술로 조금 안정화된 EGF를 구현한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뭐 고민 없이 그냥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EGF가 함량이 높다고 이제 그게 다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너무 고함량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함량의 그런 EGF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EGF를 쓰게 되면 그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약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EGF만 그쵸. 넣어주는 게 오히려 네. 괜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EGF 말고도 뭐 다른 성분 판테놀이나 아니면 뭐 하이알루로닉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미백에 관심이 있다면 뭐 그런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이런 미백 제품들이 같이 있는 거를 고르는 게 이제 좀 고르는 팁이랄까? 그래서 우리 EGF 화장품 보면은 EGF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이 조금씩 같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쓰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B5. 맞아요. 네. B5 아이소르. 네, 이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B5도 유명한 재생 성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기도 하고, 보면은 EGF 플러스 FGF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 줄임말인데, 얘 같은 경우는 피부과 시술 안티에이징 할 때 FGF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진피에서 어떤 콜라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생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그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다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말씀하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을 수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고 EGF뿐만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맞아요. 있으면 목적에 그게 맞춰서. 같이 섞인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EGF를 메인으로 보되 이제 나의 목적에 맞춰서 조금 네. 이제 유효 성분을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인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써보셨던 EGF 크림 중에 좀 괜찮았던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는 주다 그 EGF 이거 알아요. 크림이고 그 시술 후에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게 써보니까 네. 굉장히 좀 많이 안 꾸덕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약간 오히려 로션 느낌? 그래가지고 많이 자극된 피부나 이런 데도 좋을 것 같고, 관리하고 나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발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어떠세요? 꾸덕해요. 꾸덕해요? 전 다 꾸덕해요. 저는 오히려 얘가 더 꾸덕해서 좋긴 아, 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관리나 이렇게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게 요즘 대웅이 EGF를 밀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EGF 성분이 이제 안정적인 EGF여서 뭐 보관을 어떻게 해도 이제 EGF의 약간 활성을? 생생함이 유지가 된다. 약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써보니까 냄새가 나기는 하던데 그래도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기는 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앰플로 나온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처음 앰플 찾아보다가 전 크림을 더 좋아해서 크림으로 그쵸. 했는데 네. 앰플도 다 있기는 하더라고요. 주닥도 있고. 저처럼 지성 피부는 앰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랑 아까 했던 셀터미, 이것도 저희 병원에서 그런 시술하고 레이저하고 그 후에 약간 처방드리는 그런 크림인데, 얘네는 되게 아껴서 써야 될 그죠, 것 그죠. 같아요. 프로캄이 저는 생각보다 약국에서 팔아서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괜찮았어서 원장님도 눈가에 좀 바르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눈가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셀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팔긴 하는데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써서 피부과 전용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시술 이후에 쓰셔도 좋고 그냥 평상시에 안티에이징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고 두 가지 목적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EGF 쓸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없을 것 음. 같기는 한데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뭔가를 바를 때는 나한테 좀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EGF 제품을 바르고도 좀 따갑거나 가렵거나 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EGF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화장품에 같이 섞여 맞아요. 있는 다른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거는 사실 어떤 화장품을 쓰든지 생길 수 있는 맞아요. 반응이기는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김유리 원장님이 요즘 빠져 계신다는 EGF 크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EGF 크림 외에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정말 잘 쓰는 스킨케어 제품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 피부과 전문의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